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에 이어서 이 지연 보상이나 커스텀 시리얼라이저 그런 고급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롤백, 이 렉 컴펜세이션 지연 보상에 대해서 이제 구성을 할 건데요. 코드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이 틱을 가져와서 RPC로 보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RPC를 이제 켰을 때랑 껐을 때 이렇게 옵션으로 이제 넣으려고 한 거고, 원래는 이것만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롤백 매니저쯤 롤백을 하면은 이제 요 플레이어에 보면은 콜라이더라고 따로 놨죠. 이 콜라이더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콜라이더 롤백이라는 컴포넌트로 플레이어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식으로 이렇게 넣어놨죠. 따로 떼서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면 이제 롤백을 하면은 이게 이제 받은 틱으로 이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해 보자면은 그냥 사실상 매 틱마다 저장해 놓는 거죠. 위치를 저장해 놓고 이제 팩 이전 틱을 받으면은 그때로 돌아가서 계산해보고 맞니 안 맞니를 따져보고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롤백 매니저점 롤백을 불러서 그때로 되돌아갔다가 또 이렇게 물리 이렇게 처리하고 다시 이제 또 리턴해서 원상복귀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관련된 처리를 하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매니저에 이 롤백 매니저를 넣어서 이제 얼마나 이전 기록을 롤백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운딩 박스라는 게 있는데, 보면은 플레이어에도 아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형태만 이렇게 해두면은 이게 그거예요. 그 미리 이제 레이캐스트 같은 거 할 때 지금 이제 해당하는 거 있죠. 해당하는 것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레이캐스트 할 때 그 레이캐스트가 이 바운딩 박스를 통과하는지를 먼저 검사하고, 그리고 그 검사했을 때 걸린 애들만 이제 롤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롤백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무거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가상의 개념을 둬서 이제 크게 둬가지고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만 대충 해서 전혀 연관도 없는 애들은 뭐 굳이 돌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최적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콜라이더 롤백을 두고 이제 따로 이제 콜라이더를 자식으로 둔 다음에 걔를 이제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롤백 매니저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전 거 기억할 건지 이런 거 등등 해서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뭐 1.25세컨드면은 여기 쪽 보면은 이제 대략 1.25초간의 이걸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나오죠. which is very reasonable. 리즈너블하다. 왜냐면 이제 보통 티피컬 플레이어 레이턴시가 이제 100ms 이하니까 크게 뭐 더 막 길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무난하다. 그 이상은 이제 어차피 뭐 그 이상 되면은 그 이상은 뭐 이제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 되고요. 네, 일단 지금 렉도어를 좀 테스트하기 위한 세팅을 좀 했고요. 지금 클라이언트 2에 이렇게 이 멀티플레이어 플레이 모드에 태그를 넣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씬 클라이언트라고 이제 씬 태그를 넣었고요. 이거를 코드 단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제 플레이어가 여기서 입력 처리를 할 때 이제 current player tag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서 씬이면은 그냥 이제 주어진 시간초만큼 이제 그냥 좌우로 입력하는 것만 이렇게 랜덤하게 하도록 규칙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요 플레이어 쪽에 요 트랜스포트에 이제 여기 레이턴시 시뮬레이터를 켜서 이제 500ms 좀 과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넣어놔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입력 그 공격 발사하는 게 이제 파이어가 아니라 어디 갔다? 어택이었죠. 예, 파이어가 아니라 어택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이제 2초 간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해줬고, 무브 포스는 20,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의 리즈 바디의 이 리니어 드래그를 5로 이제 늘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이제 약간 좀 더 FPS스럽게 이제 본인 턴에 이제 어디 갔어? 여기 본인 사례가 시작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랑,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오너인 경우에만 요거를 이제 활성화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 모드를 두 개 열어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지연 보상을 키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그냥 가볍게 점 하나 찍어놨고요. FPS스럽게 이런 식으로 점을 하나 찍어놨고, 일단 시작을 해서 약간 뒤로 빠져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왼쪽 아래에 이제 맞으면 맞았다, 틀리면 틀렸다 이렇게 로그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봇은 이렇게 좌우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대해서 좀 보면은 이제 대충 한 요 가운데 좀 와서 왔다 갔다 하죠. 이때 가운데 딱 지날 때 누르면은 딸깍 하면 이제 약간 지나서 힛 이렇게 뜨죠. 약간 지나서 미스도 뜨기도 하네. 가운데 딱 정확히 가운데쯤 지났을 때 하면은 이렇게 힛이 딱 뜨는데요. 이제 지연 보상을 끄면은 여기를 끄면 클리어하고 봅시다. 똑같이 이제 가운데 지날 때 계속 해볼게요. 아까랑 지금 거의 같은 타이밍에 하고 있는데 계속 미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쯤에 갔을 때 이게 클릭을 해야 힛이 날라나? 여기다. 약간 멀리서 들어오는 때쯤에 해야 이제 힛이 약간 나네요. 멀리서 들어오는 때쯤에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지원 보상이 제대로 이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이제
요 데모에 지원 보상이 있습니다. 콜라이드 롤백 요쯤일 텐데 이것도 이제 프로 버전에만 있겠죠 아마. 렌더링 깨진 거는 이제 렌더 파이프라인 컨버터에서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여기는 아마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메이저 쪽 보면은 한번 봅시다 대략. 스타트 클라이언트를 해보면 지금 입력이 지금 옛날 걸 쓰고 있네. 그래서 입력 바꿔주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연 보상하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예측 소환을 하거나 아니면 요 시리얼라이저 쪽 되게 금방 하니까 요 커스텀 시리얼라이저 쪽 하거나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실행을 해서 보면은 이제 맞추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레이턴시 시뮬레이터가 이제 안 켜져 있던 걸로 기억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하고 이네이블 호스트를 해서 뭐 40ms를 일단 두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클릭해 보면은 클라이언트 호스트에서는 제대로 안 될 거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 접속해서 보면은 잘 되는 건지 모르겠네. 디퍼런스가 뭐 이렇게 나오고 뭔가 이렇게 된다. 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있긴 있죠. 여기서 뭐 내부 코드를 봐야 알겠지만은 뭐 아무튼 뭐 되는 거겠죠 뭐 이 정도. 이런 데모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개념을 다시 보자면은 그냥 뭐 이 틱을 보낼 때 이제 현재 이 틱을 가져와서 RPC로 보내고 RPC는 그걸 받으면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뒤로 돌려서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다시 원상 복구한다. 이게 이제 핵심 개념인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 무기 라이플도 있고 바주카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무기를 먼저 각각의 데이터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 게임 데이터에 이 리스트로 넣어서 그 리스트에 있는 인덱스로서 그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자체를 동기화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식 이거를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이런 클래스든 스트럭트 이런 것들은 알아서 이제 얘가 뜯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제 커스텀이 이제 그건 건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벡터2가 없다 치고 내가 직접 이 라이터와 리더를 만든다고 치면은 어쨌든 이 데이터로 주고받으려면 이 시리얼라이징이 돼야 돼. 직렬화를 할 수 있어야 돼. 0과 1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벡터2로 한다 치면은 라이터.라이트 이렇게 써서 내가 원하는 이 x를 썼죠. 그리고 y를 썼어요. 그럼 읽을 때도 첫 번째 읽은 값이 x고 두 번째 읽은 값이 y예요. 그거를 담아서 이렇게 리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에 this, 뭐 라이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형식대로 규칙이죠. 이 규칙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에너지가 없으면은 굳이 뭐 에너지 자체랑 에너지 제네레이션을 이렇게 처리할 필요가 없죠. 이 해제 에너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동기화하게 하는데 이 해제 에너지에 따라서 요 아래가 굳이 안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쓰지 않고 읽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면은 이제 네트워크 대역폭 쓰는 게 트래픽 쓰는 게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use global custom serializer를 붙여서 하면은 이제 making custom serializer work across all assemblies. 그러니까 모든 어셈블리에 이제 이 새로 만든 시리얼라이저를 작동하게 하려면은 이제 이걸 붙여라. 라고 해서 저는 일단 그냥 다 붙여요. 뭐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I 어쩌고 이렇게 하죠.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거면은 이렇게 쓰고 저거면 저렇게 쓰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쉬운 게 이제 첫 번째로 이 바이트 하나 써서 1, 2, 3, 4, 5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1이면은 뭐 클래스 A로 처리하고 2면은 클래스 B라고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써서 읽을 때도 이제 먼저 처음에 읽어와서 얘가 1이면 이거 A 클래스였지. 2냐? 그러면 이제 B 클래스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이제 읽고 쓰고 할 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공통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거 1, 2 이런 것들을 이제 요걸로 어떤 클래스인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물 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읽을 때도 1, 2 이런 거 가져와서 이제 클래스 만들고 그리고 내용물 쓰고 이렇게 하면 되죠.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같은 흐름이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RPC로도 주고받을 수가 있고 또 싱크바로도 동기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타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피시넷의 이 런타임의 시리얼라이징의 라이터, 리더 이쪽 가서 보면은 뭔가 재미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보면 뭐 라이트 더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나오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위에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라이트 u int 8 unpacked 이렇게는 버퍼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담아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있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어레이가 있어요. 어레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벡터2 여기 나와 벡터2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이제 라이트 싱글 언패크드 이렇게 해서 x 보내고 y 보내고 벡터3는 x, y, z 이렇게 보내고 컬러도 이렇게 나오죠. 커터니언도 이제 x, y, z, w 이렇게 보내고 커터니언 이제 64랑 커터니언 32 이렇게 이제 보면은 커터니언 컴프레션 이렇게 압축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시넷에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압축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정확도죠, 정확도. 어떠한 정확도로 보낼 건지를 이렇게 커터니어는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매트릭스도 있네요. 행렬.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데, 게임 오브젝트랑, 뭐, 트랜스폼은 정확히 얘기하네. 게임 오브젝트랑 네트워크 오브젝트 이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보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지? 좀 헷갈리는데? 이런 게 있는데, 여길 보면 직접 보면 됩니다. 일단 보면, 먼저 게임 오브젝트가 너리면 그냥 0을 씁니다. 너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할 때,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1로 처리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비헤이비어가 있으면 이렇게 2로 처리해서 보냅니다. 뭔 얘기냐면 이제 먼저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이제 쓰려고 처리를 해보고요. 이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여기 좀 더 내려가서 볼게요.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여기를 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제 스폰이 되었는지를 따진 다음에 네트워크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갖고 있으면은 스폰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스폰이 되었으면 이제 그 오브젝트 아이디를 보내서 동기화하고 스폰이 안 되었으면 이제 프리팹 아이디를 보내서 이제 동기화하는 그 말은 즉 네트워크랑 관련이 되지 않은 그냥 게임 오브젝트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이렇게 보내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요 구현에 의하면 결국 이걸 쓰려면은 이제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있는 것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처리할 때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또 검사하는데 이게 없으면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더 확장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으면 또 이제 그렇게 구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딕셔너리 이런 것도 이렇게 키 밸류 이렇게 뜯어서 키 쓰고 밸류 쓰고 키 쓰고 밸류 쓰고 읽어올 때도 이제 처음 읽은 게 키, 그 다음에 밸류, 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짝지어서 읽어오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제 지그재그 인코딩 이런 게 있는데 지그재그가 이제 그거예요. 그 값이 작을수록 더 적은 비트를 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라고는 좀 일단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인트라고 하더라도 1만 쓸 수도 있고 100을 쓸 수도 있고 인트 최대값이 몇이었지? 아무튼 되게 큰 그 인트에 해당하는 그 비트 값을 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항상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낭비가 되니까 내가 정확히 필요한 사용한 것만큼만 이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지그재그 인코딩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서 이제 보내는 그런 식인데 그런 식의 어떤 데이터를 줄이기 위한 트래픽을 줄이기 위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도 한번 볼까요? 리스트 이렇게 해서 포문을 도네요. 이렇게 포문 돌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값의 개수만큼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보내네요. 그러니까 카운트 리스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쓰도록 했네요. 그러면 읽어올 때도 개수만큼 읽어오게 해서 쭉쭉쭉 쓰겠죠. 라이트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해시셋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포문 돌면서 이렇게 카운트 똑같이 개수하고 이렇게 어레이도 마찬가지로 처리하려면 이제 개수가 중요하겠죠. 아까 봤던 이 라이트 어레이 쪽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개수도 보내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 값을 쓰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리플리케이트랑 리컨실 자체도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결국 걔들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라이트 리플리케이트 데이터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있네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랑 채널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읽어올 때도 데이터랑 채널 이렇게 읽어오겠죠. 리더 쪽을 한번 슬쩍 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올 때도 이제 그 순서 그대로 첫 번째로 읽은 게 이거, 두 번째로 읽은 게 이거 이렇게 되어 있죠. 네트워크 커넥션도 이렇게 읽어올 때 이런 식으로 읽어오네요. 복잡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델타 이런 것도 있어요. 델타. 그래서 여기 라이트 델타 이런 쪽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델타 옵션이 있죠. 이렇게 해서 보면 unset이랑 full serialize 그리고 root serialize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안 바뀌었으면 이제 안 보내는데 바뀌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차이값 value b 빼기 value a 해서 다음 값만큼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에서 1만 1이 됐으면은 이제 1만만큼에 해당하는 그것보다 1에 해당하는 이 비트 수가 적겠죠. 왜냐면은 지그재그 인코딩을 통해서 값이 적을수록 그 적은 비트 수를 쓰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 그 차이값이 조금씩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걸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처리를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써서 여기 나오죠. 바로 여기 지그재그 인코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 지그재그 인코딩을 통해서 값이 적을수록 적은 비트를 쓰게 해서 여기 값이 이제 여기 127이 이제 한 바이트의 이 최소 단위죠. 그래서 127보다 크면은 이제 이걸 늘려가지고 이제 버퍼만큼 이만큼 쓰고 이렇게 이동하고 쓰고 이동하고 쓰고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값이 이것보다 작으면은 그냥 한번 쓰고 끝인 거죠. 이렇게 버퍼에 담아서 나중에 이 버퍼를 이제 이 버퍼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읽어와서 어떻게 이제 트랜스포트에 담아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기서 뭔가 했던 것 같은데 라이트 서브 스트림 이건가?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좀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치에서 스트링에서 이제 보면은 누가 지나갔나? 여기 스트링도 그 네코드 포 게임 오브젝트나 뭔가 다른 애들은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 뭐 픽스드 스트링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크기를 고정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피시넷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스트링 갖다 쓰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라이트 스트링이 있죠. 여기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세팅해서 이 길이만큼 이제 이거를 이제 인트 팔로 나눠서 인트 어레이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타고 들어가서 보면은 똑같이 이 인트 어레이로 바꿨을 때 이제 어레이가 몇 개냐 이걸 처리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먼저 이 카운트를 쓰고 그 이후에 그만큼에 해당하는 걸 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고정된 값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리스트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면서 이제 사실상 스트링도 그거다 보니까 사실상 차의 이 연속된 형식이잖아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내가 좀 더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는데 하는 뭔가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기죠. 저는 좀 그랬어요. 이렇게 직접 보면서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뭐 다른 거 개발할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편의 기능을 추가해서 직접적으로 스트링을 쓸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처리도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흐름 정리한 거 이렇게 보면은 다이어그램 보면은 이제 라이터에서 이 델타를 이렇게 쓰고 그거를 크리에이트 RPC로 이제 RPC 만들어서 트랜스포트해서 이제 샌드 투 서버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직렬화해서 RPC 맵핑해서 같은 틱 메시지를 이렇게 모아서 이제 틱 끝에 일관 전송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트는 이렇게 뭐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마 외부 도구 쪽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익스텐션에 여기 맞나? 여기 터그보트에 보면은 라이트넷 LIB 라이브러리 있죠. 얘가 이제 보면은 그냥 이거예요 그냥. 예. 가볍고 신뢰할 수 있는 뭐 UDP 뭐 모노 단넷 전용 뭐 라이브러리 이거를 그냥 피시넷에서 제공하는 이 트랜스포트 이 기본 형태 이거를 그냥 감싸서 이 내부 구현을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써서 하도록 구현 처리를 한 게 끝입니다. 생각보다 별게 없죠. 여기 보면 뭐 무슨 소켓점 뭐 샌드 투 서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구현 쪽으로 가서 보면은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넣도록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웹폰 데이터 만들어서 이걸 상속하도록 해서 이제 바주카랑 라이프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RPC에 직접 이 웹폰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도록 지금 처리를 했고요. 이제 뉴 인풋 시스템에 이제 키보드 점 커런트 점 이렇게 디지키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 있죠. 이제 이걸로 이제 1번 키 누르면 요거 보내고 2번 키 누르면 요거 보내도록 했습니다. 데이터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라이프를 넣고 바주카 넣고 플레이에서 그냥 누르면은 지금 한번 아마 안 될 거예요. 지금 데이터에다가 이걸 안 넣었으니까 요 네트워크 여기다가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면은 네 뭔가 널 뜨죠. 예,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이렇게 눌러서 바주카 넣고 라이플 넣고 하면은 네 드디어 이제 플레이어 셀렉티드 라이플 플레이어 뭐 셀렉티드 바주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은 이제 리스트에 그냥 GUID 이런 거 넣는 식으로 아니 GUID 된다. 스크립트 오브젝트 넣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말고 이제 그 SSH GUID나 아니면 뭐 어드레스블로 해가지고 그 어드레스블의 어떤 아이디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게 하면은 이제 어떤 건지 뭐 머티리얼이든지 뭐든지 그냥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직접 이렇게 이거를 보내도록 하면서 단순한 이 인덱스뿐만 아니라 다른 뭔가를 이제 값 자체를 좀 더 넣게 해서 뭐 라이프를 하고 뭐 라이플의 어떤 뭐 랜덤성이 있어가지고 스피드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인덱스로 하고 또 어떤 라이플 스피드에 해당하는 또 그 값을 쓰게 해서 읽어올 때도 이제 라이플을 읽어오고 그 값을 또 이제 읽어오게 해서 또 그것만 또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동기화를 시킬 수도 있죠. 왜냐면 단순 인덱스로만 했을 때는 이제 그 내부적인 이런 게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머티리얼을 쓰게 하는데 머티리얼의 색깔이 좀 중요해서 색깔까지도 항상 뭐 이렇게 같이 보내고 주고받게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직접 이 시리얼라이저를 구현해서 여기서 이제 직접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물론 이거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private void 해서 뭐 int 웹폰 인덱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인덱스로 보내서 직접 그 인덱스에서 가져와도 안 될 건 없죠. 안 될 건 없는데 굳이 좀 이렇게 점점 귀찮아지는 것들이 생기니까 한번 이렇게 구현을 해 놓으면은 좀 더 뭐라 그럴까 편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개발이 좀 편해집니다. 특히 이런 스크립트 오브젝트나 뭐 다른 것들 뭐 보내고 싶을 때 있는데 매번 인덱스 보내고 여기다가 뭐 필드 만들어서 뭐 그거 뭐 찾아서 하고 막 이러면 좀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두면 좀 편하죠. 많이 편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만큼 편한 게 이 스태틱 RPC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여긴 없으니까 그래서 뭐 게임 매니저를 전에 했던 이 글로벌로 만들어서 스태틱으로 이제 띄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RPC를 쫙 만들어서 이제 사실상 스태틱처럼 이 싱글톤으로 이제 RPC 쓰게 하면은 그것도 이제 되게 편하죠. 이것과 겹쳐지면 이런 것과 이제 결합이 되면은 더 많이 편해지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스킬 넣고 어느 위치에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스킬이 발사되었다를 이제 하나의 이걸로 이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편해지겠죠.
다음에 이제 예측 스폰을 할 거니까 먼저 예측 스폰을 하기 위한 이 바주카 포 총알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아닌가? 폭탄이니까 폭탄이라고 할게. 이렇게 해서 크기는 이제 조금 줄여서 0.3 정도 해서 이제 여기다 넣고요. 지워주고 여기다가 이제 벡터 그 오브젝트 넣고 이제 이쪽에서 이 프리딕션을 켰어야 된다. 잠깐만 얘는 영향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이게 있어야 그 프리딕션에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넣으면 좋을 것 같아. 넣는다 치고 이거는 이제 물리 처리 안 할 거니까 물리는 빼고 가볍게. 그리고 여기 프리딕티드 오너가 있고요. 프리딕티드 스폰이 있어요. 얘 둘을 직접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있다. 일단 스폰 쪽 먼저 볼게요. 여기서 오버라이드 버추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프리딕티드 스폰을 상속해서 뭔가 이제 뭐 로켓 프리딕티드 스포너 뭐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상속해서 보면 그냥 get allow spawning 이제 쓰잖아요. 그냥 여기는 그냥 이제 allow spawning 이거 인스펙터에서 이제 체크한 걸 이제 그냥 갖다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내부를 이렇게 수정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시도할 때, 서버 측에서 이제 시도할 때,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디스폰할 때, 서버 측에서 디스폰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걸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치가 뭔가 이상해. 그러면 이제 뭔가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게 해줄게. 근데 나중에 검사할 거야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실수로 중간에 녹화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안 켜고 끝까지 쭉 녹화 없이 해버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진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좀 훑어보면은 이제 이전에 이제 발사체 만드는 것까지 했었죠. 그래서 그 발사체에 관련된 처리를 일단은 보면은 바주카 발사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는 이제 그냥 비어있게 하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리컨실에 이제 단순 위치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사되도록 하고 이제 실제 물리 처리는 없이 그냥 단순히 위치만 이렇게 처리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만 이런 식으로 이제 틱마다 이렇게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너가 같으면은 이제 무시하도록. 그래서 이 프리팹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프리딕션 타입 아더죠. 물리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또 프리딕트 오너랑 프리딕트 스폰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예측으로 오너와 스포너를 이제 허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실상 말이 예측이지 클라이언트에서 먼저 하는 걸 이제 허용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뭐 그게 예측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일단 이거는 이제 기본이니까 전체 허용이지만은 내가 뭐 특별하게 조건이나 검사를 하고 싶으면은 말했듯이 이거를 이제 상속해서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발사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쪽 코드를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무기들을 이렇게 1번, 2번 키 누르면은 그에 맞는 무기를 이제 세팅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라이플은 똑같아요. 그 아까 했던 그 RPC로 이 패키팅 꺼내서 이렇게 롤백해서 레이캐스트하고 다시 돌리는 거. 이건 똑같고 그 발사체가 이제 바주카인데 클라이언트 이니셜라이즈인 경우, 즉 클라이언트 측에서만 이제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이 예측 스폰의 핵심은 클라이언트에서만 이 이니셜라이즈랑 스폰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서버 측에서는 이제 부를 필요가 없어요. 서버 측에서는 아까 봤던 요거,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요걸 통해서 뭔가 검사하고 나중에 뭐 그걸 받아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서버 측에서 이렇게 되진 않아요. 서버 측에서 소환하는 게 뭐 나중에 동기화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클라이언트 이니셜라이즈 되면은 이렇게 부르도록 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이 네트워크 매니저에 있는 서버 매니저에서 여기 allowed predictive spawning 이쪽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의 이 100ms 정도 이 예측 딜레이를 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 하고 약간 뒤로 빠져서 여기서 이제 퀵 조인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가서 보면은 이제 보이죠? 약간의 이제 그 지연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점프를 하면 약간 있다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주카를 발사하면은 이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바로 이 내 카메라 맨 앞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발사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서버 측에서도 봐도 이렇게 내 시작부터 이렇게 발사되는 게 보이죠. 만약에 예측 스폰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오른쪽 화면에서 클릭을 누르고 그러면 아직 소환이 안 돼 있다가 이게 서버로 가서 서버에서 소환되고 그 소환되고 나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내 눈앞에서 바로 이렇게 소환되는 게 아니라 저 앞에서 그냥 갑자기 띡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이질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라이언트 스폰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바로 이렇게 내가 지연 없이 예측 움직임을 하면서 이 지연 없이 이걸 느끼면서 이거를 하면서 여기에 맞는 이런 예측 소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이 프리딕트 스폰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끝이에요. 그냥 클라이언트 측에서 그냥 소환 부른다. 그리고
이 프리딕티드 스포너랑 프리딕티드 오너 뭐 요거 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그걸 상속해서 이제 구현한다 되겠고, 이 다음으로 이제 만든 게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만든 게 이제 이 플레이어를 지금 공격하면은 지금 이제 체력이 이제 닳죠. 그러다가 지금 체력이 마이너스를 깎여서 이제 체력이 음수가 되면은 안 보이죠. 그리고 여긴 보이죠, 그쵸? 즉 이 체력이 음수가 되면 고스트 현상, 고스트로 처리를 해서 고스트는 플레이어를 볼 수 있는데 플레이어는 고스트를 못 보게, 이렇게 지금 처리한 게 있는데, 코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피시넷에 커스텀 컨디션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옵서버 컨디션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 가져와서 다른 이 커넥션, 다른 연결에 대한 걸 하는 거죠. 다른 커넥션에 이 퍼스트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이 플레이어를 스폰하고 플레이어 스포너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스폰한 다음에 퍼스트 오브젝트에다가 직접 할당하는 건 없었네요.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첫 번째로 소유한 이 오브젝트인데요. 그래서 이 커넥션에 커넥션하고 점 first 이렇게 set first 오브젝트로 첫 번째를 이제 꼭 이게 first야라고 정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뭐 오브젝트에서 여기서 이제 폼은 돌아서 이제 검사해도 되고 뭐 가져오거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퍼스트 오브젝트를 해서 주로 이제 플레이어를 소환하니까 플레이어가 주로 퍼스트 오브젝트가 되는데, 그 다른 것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플레이어에다가 이 서드 다른 이 커넥션을 이제 검사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각자 이제 체력에 따라서 고스트인지 따져서 귀신은 플레이어를 볼 수 있게, 플레이어는 귀신을 못 보게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결과를 반환하게 되는데, 요 컨디션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노말이랑 이 타임드가 있는데, 이 노말은 처음에 이제 연결이 뭔가 바뀌거나 할 때 그때만 되고, 타임이 이제 이 주기적으로 시간이 되는 건데, 그 주기는 여기 나오는 요 옵서버 매니저에 있는 요 타임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맥시멈 타임 옵서버 듀레이션, 기본값이 10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일단은 그냥 1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개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확인하려고 했고, 만약에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하려면은, 그렇죠,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좀 권장되는 방법은 요 네트워크 옵서버 있죠. 이 네트워크 옵서버에 있는 이 리빌드 함수가 있어요. 그거를 호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리빌드 옵서버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인터널이라서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네. 업데이트나 뭐 그런 식으로 없나? 이니셜라이즈는 아닐 거고, 리빌드는 방법이 없는 건가? 원래로 뭐 이건가? set update visibility 이걸 수도 있겠다. 네트워크 오브젝트 점 set render visible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방법도 나중에 찾아보면 나오겠죠. 일단은 이 개념을 이제 소개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서는 시간을 1초로 줄여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자면은, 네, 이 친구를 한번 다시 이렇게 공격을 해서 막 잡아보면은 이제 체력이 달았나? 오케이. 체력이 다르면 이제 죽었죠. 그럼 쟤는 귀신이 되고 저는 플레이어니까 귀신을 못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가 얘를 죽이니까 둘 다 귀신이 돼가지고 귀신은 귀신끼리 볼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시 보이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 코드죠. 되게 이걸 상속해서 이제 이게 이제 본인이 있는 연결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다른 각각의 다른 연결에 대한 이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리턴 true냐 false냐 이런 걸 적절하게 반환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관심 지역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되게 멀리 있는 애들이나 뭐 굳이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관리하면은 이제 내가 굳이 그런 애들에 대한 뭔가 트래픽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이 네트워크 LOD 같은 것도 뭔가 이거를 좀 어떻게 잘 이용하면은, 뭐 거리가 멀어졌을 때는 뭐 거리 비교해서 뭐 특정 몇 틱 이상은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뭐 간이로 그렇게 좀 구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얘가 이제 아예 그 비지빌리티를 꺼버리는 거다 보니까 또 그렇게 따지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측 소환이랑 이제 관심 지역 관리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또 크게 중요한 것들이 요 네트워크 콜라이더 요쪽 얘기를 살짝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새로운 느낌의 개념이라 그냥 단순히 좀 소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네트워크 콜리전, 뭐 콜리전 2D, 뭐 네트워크 트리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들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 콜리전 컴포넌트를 갖다 놓고 이렇게 컴포넌트를 이제 붙이고, 여기서 on, enter, on, stay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액션에다가 이제 콜백을 등록하면은 이제 이걸로 이제 유니티에서 이제 직접 부르는 이 on 트리거 엔터, 뭐 on 콜리전 엔터 이런 거 마냥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컨실 중일 때도 그에 맞는 뭔가 처리, 리컨실이 아닐 때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나게, 왜냐면 이제 조정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 식의 뭔가 처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걸 쓸 수가 있고요. 이거를 굳이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점프 이렇게 발판을 밟으면은 이렇게 띠용 점프를 하게 하고 싶어.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플레이어 코드를 수정할 수 없으니 뭐 하려면 하겠지만 좋진 않은 그 구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콜리전이나 뭐 네트워크 트리거 같은 거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해서 여기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제 예측 중일 때 예측 중이면서도 그에 맞는 적절한 이 이벤트 처리, 물리 이벤트 처리까지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발판 같은 거 밟을 때 뭐 리컨 실일 때는 이제 무시하게 처리하고 또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판을 밟으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물리라고 치면 이렇게 as first 이렇게 불러주면 되고요. 어차피 리플리케이트 안에 요 시뮬레이트가 있어서 시뮬레이트를 굳이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안 부르는 게 또 옳은 방법이기도 하고 정확히 이제 리플리케이트를 하면은 이제 여기 처리하는 거니까 이게 as first가 바로 as first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현재 쌓여있는 여기에 넣어둡니다. 그럼 얘를 이 주기적으로 이 시뮬레이트로 호출할 때 이렇게 쫙 읽어와서 그에 맞는 이 실제 물리 처리하는 거라서 그냥 아무튼 이렇게 시뮬레이트를 거기서는 부를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뭐 요 정도 하면은 크게 중요한 것들은 뭐 다 한 것 같아요. 뭐 네트워크 트랜스폼이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 애니메이터 뭐 이런 뭐 기본적인 것들은 뭐 그냥 갖다 쓰면 되니까. 틱스무더도 뭐 그냥 갖다 쓰면 되죠. 뭐 네트워크 틱스무더가 이제 전에 얘기했던 뭐 그래피컬 그거 대체하는 그 네트워크 상에서 이렇게 틱스무더 하는 거고 오프라인은 그냥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트랜스포트들도 그냥 뭐 그에 맞게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씬 관리도 그냥 뭐 씬 매니저 불러서 쓰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 크게 없고 이렇게 씬로드 데이터 만들어서 로드 글로벌 씬 뭐 이런 식으로 커스텀 시리얼라이저도 했고 그리고 하나 팁 같은 걸로 좀 더 얘기하면 좋을 게 이 네트워크 커넥션에 요 안에 이제 이 기본 네트워크 커넥션에 요 안에 이제 뭐였지? 커스텀 데이터였나? 여기 있네요. 커스텀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냥 널로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이거를 그 외부 이제 빅스테이션 메소드로 만들어서 얘를 이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바꿔서 그러니까 바꿔서 처리할 수 있는 걸 만들고 걔를 이제 갖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라고 치면 일단 그냥 무난하게 예시를 이제 퍼블릭, 스태틱, 딕셔너리, 뭐 스트링, 뭐 키값으로 치고 오브젝트라고 칩시다. 그냥 뭐 일단은 해서 이런 식으로 널이면 이렇게 할당하고 아니면 이렇게 리턴을 이제 바꿔서 박싱해서 이제 하면은 이 연결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데이터 같은 걸 할 때 굳이 뭐 플레이어에 하고 이러면은 플레이어 사라지고 이러면은 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은 그 연결에 대한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어차피 내부에 있는 거니까 따로 뭐 어디에 테이블을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쓰면은 좀 괜찮은 거야. 제가 선호하는 방식 중 하나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이전에 순차 인증기 만드는 영상을 안 찍었으면 이쯤에서 순차 인증기 같은 것도 만들면 좋은데 어쨌든 그건 이전에 했으니까 그걸 보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인증 관련해서 좀 해보고 싶으면. 네, 그래서 이렇게 피시넷의 어떤 중요한 개념들은 일단 다룰 만한 것들은 다 다룬 것 같아요. 네. 핵심적인 것들은 다 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제가 메인으로 쓰는 거는 네코드 포 엔티티가 되겠지만은 그런 걸 좀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항상 모든 것들에 이 다트 ECS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할 때는 아마 가볍게 할 때는 네코드 게임 오브젝트를 쓰거나 아니면 어쨌든 피시넷 자체가 이제 편의성이 좋으니까 그래도 뭐 그때는 피시넷 쓰거나 아니면 다른 뭐 퍼넷을 쓰거나 뭐 해볼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 이제 피시넷을 썼던 만큼 이 편의성도 좋고 뭐 좋은 점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쭉 되짚어 보게 되었고요. 트랜스포트 이런 것도 뭐 쓰면 되는 거고. 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핵심적인 것들은 다 다룬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츠랑 이 레코드 엔티티 하면서 좀 정리됐던 내용들 한번 모아서 좀 체계적으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